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할 건데요. 우리가 봤었던 그 DBMS 종류가 MySQL이었죠. DBMS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오라클도 있고, MS SQL 서버도 있고, MySQL도 있고, 마리아DB도 있고, 그 밖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자바 프로그램으로 얘네들을 연동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동을 할 거 아니에요? SQL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약간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DBMS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은 저마다 경쟁 관계인 소프트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MS 워드랑 그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 있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끼리 과연 호환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연동하려고 하는 DBMS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MySQL이나 MariaDB로 시작을 하게 돼요. 진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트가 규모가 커져. 접속자가 많아져.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얘네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오라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DBMS 종류마다 자바 코드 다시 짜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코드 다 드러내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바 쪽에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어요. java.sql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DBMS 회사들한테 연동하는 라이브러리 니들이 만들어 라고 한 거야. 대신에 우리가 만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 라고 한 거죠. 얘네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다는 건 뭐겠어? 그럼 프로그램 만들 때는 코드가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부 메서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체계를 통칭 자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커넥터 JDBC라고 불러요. JDBC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자바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애. 통칭 JDBC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 자체는 DBMS 종류마다 따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자바 쪽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에서 상속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바 쪽 코드는 거의 균일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빌드.그레이드에 지정하신 게 그 MySQL용 커넥터, MySQL 커넥터 J라는 게 자바겠죠. 요거고 가장 최신 버전을 지정을 해서 그 실습 예제를 확인해 봤는데 뭐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가장 최신 버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다 해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좀 쉬우니까 얘네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합시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dptno, dname, log 그 세 개의 컬럼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우리 실습용 테이블들 컬럼들은 이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스프링까지 계속 갈 거야. 자, 근데 인서트 할 때 dptno는 직접 입력 안 하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자동 증가 일련 번호니까 인서트 안 하면 알아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값만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에 저장할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변수로 만들어요. 자,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 자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게 MySQL이 설치되는 게 같은 컴퓨터죠. 그러니까 이 자바 프로그램 입장에서 우리 집에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주소가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랑 똑같은 게 127.0.0.1.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MySQL 설치할 때 my.ini에 우리가 포트 번호를 3306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습용 데이터베이스 이름 지정해 주고요. 접속 캐릭터 셋은 UTF-8이죠. 접속할 때 쓸 아이디랑 비밀번호입니다. 혹시라도 DBMS의 비밀번호 값 임의로 바꾸신 분들은 여기 코드 실습할 때 여기 반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ySQL에 접속하면 MySQL -root-p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기본 값이 이 로컬호스트랑 3306이라서 굳이 안 넣었는데 더덕 호스트 127.0.0.1 포트는 330 이게 아마 완전체일 거예요. 나도 지금 옵션이 가물가물한데 맞네요. 127.0.0.1이랑 포트 번호는 기본값이 지금 이거기 때문에 접속할 때 생략해도 돼요. 우리 저번에 그 웹사이트 라이브 서버 가동할 때 그 다른 사람 IP 주소에 접속하는 거 해봤었죠. 마찬가지로 접속할 때 여기다가 다른 사람 컴퓨터 IP 주소 넣으면은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MySQL에 접속이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컴퓨터 IP 주소를 기입하면 물론 3306번 포트가 방화벽에서 열려 있어야 돼. 방화벽 설명 전에 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사람 컴퓨터의 IP 주소를 지정하면 누군가 컴퓨터 한 대를 잡아놓고 모든 사람이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몰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데이터 연동이야. 자, MySQL 접속하면은 접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입력하는 게 use MySQL 이렇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까지 선택을 하죠. 요 과정에 대응되는 거를 자바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요 상태를 자바 객체로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접속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얘가 아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봤었던 SQL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입력하는 거, 요게 되는 거예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접속에 필요한 주소를 만들어야 돼요. 주소가 형식이 이래요. jdbc mysql 슬래시 2개, 주소, 포트 번호, db 이름, 캐릭터 인코딩 UTF-8. 그 다음에 서버 타임존 UT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 시간을 지켜라 라는 의미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요 값들을 위에 변수로 잡아놨잖아요. 그럼 변수가 치환할 부분을 %s나 %d로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는 string.format 메서드로 이 형식 문자를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들 다 치환해 놓은 겁니다. %s랑 %d 뭐 이런 변수들을 여기에 준비한 변수들로 치환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환이 잘 됐는지 한번 중간에 출력을 해보고 진행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뭐 지금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치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주석으로 막아놓고. 아, 여기에 프린트로 써야 되는 프린트 LN으로 써서 아까 줄바꿈이 된 거구나. 요거는 뭐 큰 문제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접속 문자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까 그 말했다시피 같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된 라이브러리긴 한데 얘네가 저마다 자기들만의 DBMS에 맞춰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속하는 데 필요한, 왜 컴퓨터에도 하드웨어 새로 장착하면 막 드라이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거든요. 요즘 윈도우는 알아서 지가 잡긴 하지만 얘네도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드라이버를 깔아줘야 돼요. 이게 자료 파일에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4 네임이라는 메서드로 드라이버를 로딩을 해요. 이게 드라이버 이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get connection. 아까 준비했던 주소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럼 얘가 콘이라는 객체를 리턴해 주는데 여기서 생성된 이 콘 객체가 MySQL에 접속이 완료된 요거야, 요거. 얘가 콘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SQL 써야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코드야. 그쵸? 자, 이제 SQL만 만들어요. insert into department dim values. 그 다음에 콧다운표 걸고 입력값 세팅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완전한 형태의 SQL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 할 때 이렇게 내가 값을 고정해 놓으면은 이거 100번 실행하면 다 100번 똑같은 값이 저장될 거 아니야. 대신에 이거를 사용자 입력 값에 기반해서 문자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터미널로 입력받기보다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입력받는 게 더 낫겠죠. 웹페이지의 역할은 요 변수 값을 수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지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준비합니다. 얘가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고요. 여기에 데이터 저장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department dname log values aaa bbb. 자, 이렇게 인서트 하면은 여기에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그 1이라는 숫자 값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자, 접속 객체를 통해서 create statem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statement를 리턴 받을 수 있어요. 얘가 SQL문을 처리하는 객체고요. 요거 코딩하면은 트라이 캐치 강제할 거예요. 트라이 캐치 강제하면 컨트롤 점 눌러갖고 트라이 캐치문 추가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통해서 execute update입니다. 이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가 업데이트문용이 아니고요. insert, update, delete 이 세 개의 종류의 쿼리를 모두 다 execute update로 호출해요. 여기다 SQL문 주면은 리절트 떨어져요. 자, 요 SQL문을 넣으면은 한 개가 처리됐다라고 뜨잖아요. 그쵸? 요 한 개의 행이 처리됐다라는 1이 요로 떨어져요. 만약에 SQL문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캐치로 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SQL을 실행하면서 생성된 객체들 대표적인 게 이 스테이트먼트랑 이 콘 얘네는요 SQL문을 수행하고 나면 생성된 역순으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이 MySQL에 이렇게 접속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안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바 쪽에서는 통신이 끊기거든요. 근데 MySQL에서는 얘가 통신 끊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속 접속이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쌓여. 제가 경험했던 게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이게 접속 객체가 200개가 쌓이니까 시스템 다운됐어요. 그럼 대형 사고야. 실제 운영하는 사이트가 접속 커넥션이 꽉 막혀갖고 사이트가 다운되면은 이제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접속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이트에 걸어놓고 있는 광고 같은 거 다 물어줘야 돼,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네이버가 메인 페이지가 뻗으면 초당 1000만 원 이상 손해가 나요. 대형 사고야, 진짜. 시스템, 웹사이트 뻗는 거는. 자, 녹화 다시 들어갔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한 객체 역순으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SQL문을 객체 만들고 SQL문을 실행한다 그랬죠. create statement를 호출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접속 객체가 200개가 꽉 찼어. 그러면 접속 객체가 생성이 안 되고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럼 캐치로 뛰겠지? 그럼 또 파이널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STMT는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널 체크한 다음에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이 클로즈 구문도 트라이 캐치 강제하니까 stmt.close라고 콜하고 나면은 빨간 줄 갈 거예요. 점 찍어서 트라이 캐치 추가하세요. 트라이 캐치문 안에 있는 코드들은 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블록을 먼저 만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코딩하세요. 트라이 없이. 필요하면은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제시가 될 거예요. 트라이 캐치는 여러분들이 절대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야. 예외 처리 상황은 자바가 다 제시해 준다 그랬어요. 자, 이름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 끊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학과 이름 헬로월드 테스트라고 딱 저장하면은 한 개의 데이터가 저장됐다라고 나오고요. 그럼 이제 확인해야지. 데이터 셀렉트 해보면은 저장한 게 들어있겠죠. 자, 만약에 인설트문에서 내가 뭔가 오타가 났어. 그러면은 여기서 SQL문에서 SQL 딴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코딩하다가 아까 인설트문 일단은 하나씩 해봅시다. 비밀번호 잘못 넣었어.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잘못 넣으면은 access denied for user 루트라는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이 허가되지 않았다라고 에러가 뜨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잘못 넣으면 자바는 이거 따옴표로 감싸면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행 잘 되잖아. 근데 입력하고 실제로 이제 접속을 시도하면 그때 MySQL 따라서 접속을 거부하겠죠. 이렇게요. 출력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SQL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SQL 에러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서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아마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에러 메시지가 SQL 메시지일 거예요. 자바 에러보다도. 자,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하고 이번에는 SQL문 쪽에서 뭔가 문제를 내볼까요? 자, 이렇게 SQL 쪽에서 문제를 내면 이거 그냥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똑같은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테이블 이름에 오타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름의 컬럼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이름의 컬럼이 알려지지 않아.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가 대부분 SQL에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SQL의 메시지를 그대로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에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자바 입장에서는 이게 에러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DB 연동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SQL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눈으로 봐서 체킹이 가능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설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스튜던트 테이블에다 뭔가 저장해라라고 하면 이거 SQL만 고치면 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업데이트 딜리트는 유형이 똑같으니까 셀렉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학과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 볼게요. 여기서 수행할 SQL은 요겁니다. 결과 예상되죠? 그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 딱히 입력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 데이터 다 출력할게요. 자, 그러면 접속 정보 준비해요. 복사하면 되죠? 접속 주소 만들어. 그래서 이 콘 객체를 할당하는 게 목표야. 그냥 여기까지 복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고자 하는 SQL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얘로 SQL문 실행해야 되죠. 자, 셀렉트문을 제시하는 이유가 셀렉트문은 유형이 조금 바뀌어요. 여기서 자, 셀렉트문은 요거를 통째로 자바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숫자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SQL문의 처리 결과를 담고 있는 객체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얘는 select 결과를 저장하는 애예요. 중요. 자, con.create statement라고 해서 stmt 객체를 할당을 합니다. 얘가 SQL문 실행하는 애라 그랬죠? insert, update, delete는 stmt.execute update였어요. 메서드 이름이. insert, update, delete가 execute update야, 메서드가. select는 execute query예요. select문은. 그러니까 SQL문을 실행하는 메서드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 rs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 있는 게 이거야. 진짜로. 그럼 얘를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뭐 i번째 접근 그게 아니고요. 얘를 한 줄씩 읽어드릴 수 있는 이 화살표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흔히 커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처음에 여기 제목 칸에 있어.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next라는 메소드야. 그래서 여기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게 성공하면 true예요. 결과값이.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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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그럼 여기서 또 next처럼 더 이상 없겠지. 그럼 그때는 리턴 값이 fails야. 자,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계속 데이터가 있어. 그럼 true를 리턴하고 데이터가 더 이상 없어. 그럼 false를 리턴해. 자, 조건이 true 아니면 false야. 반복문은 뭐야? while이지.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평생 자바 하면서 while 쓰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이해 안 가면 그냥 구문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열넷, 열일곱 글자야. 그냥 이거 통째로 외우세요. 그럼 while문은 평생 만날 일 없어. 나머지 다 포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while문의 특징은 일단 얘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번 진행되니까 다음 칸으로 넘어가. 넘어올 수 있네? 그럼 true가 리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값을 뽑아요. rs.getInt dpt no 값을 getInt로 뽑아. 그 다음에 dname과 log은 getString으로 뽑아요. 자, rs.get 머신네임 데이터 파일별로 메서드가 다 있으니까 db 설계할 때 지정한 메서드 데이터 파일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int, float, double, long 나머지는 다 스트링. 그냥 변태 뽑으면 됩니다. 반복문 되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next 이렇게 하고 끝까지 다 탐색하고 끝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예외 처리하고 출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제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DB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하겠지. 자, 여기까지예요.